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구독자 한 분의 요청에 의해서 탄핵이라는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탄핵이라는 낱말은 최근 우리나라, 우리 사회를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잠기게 하는 그런 낱말입니다. 지금도 많이 이렇게 또 사람들에게 이 말이 얘기되고 있는데 한자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탄핵, 탄알탄이다. 탄알이다. 그렇죠? 그리고 핵은 캐 묻는다는 뜻이다. 탄핵. 이 두 글자를, 탄은 우리가 아마 응용되는 그런 낱말이 많으므로 좀 알 수 있습니다만, 핵이라는 것은 별로 이렇게 쓰이지 않습니다. 자, 탄알이라는 것은 누구를 공격하는 것이다. 그렇죠? 또 핵은 캐 묻는다는 것도 좀 공격하는 것이다. 그렇죠? 뭔가 공격한다는, 그리고 무엇을 죄상을 들추려는 그런 것이 좀 숨어있는 낱말이다. 네. 글자 한자 한자 보겠습니다. 탄알탄은 활궁이다, 헛단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활궁이다. 이것이 예전에 활의 모양이다. 우리가 지금도 알 수 있는 활의 모양이다. 그렇죠? 헛단은 옛날 글자 모양은 이것이다. 이것이 무엇이냐? 자, 방패와 같은 것이다. 방패. 무엇을 상대가 무기로 공격을 하려고 하면 여기에서 막든지 또 여기에서 막든지,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위에 부분을 보면 뭔가 공격할 수 있는 돌이나 이런 것을 무기를 달아서 쏠 수 있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방패의 모양인데 왜 홑 하나라는 뜻으로 쓰이느냐 하는 것은 그거는 학자들마다 좀 어렵고 정확하게 어떤 그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것만 있으면 내 혼자서 충분히 싸우고 방어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정답은 알 수가 없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두 글자가 합쳐져서 탄알을 뜻한다. 또는 뭔가 쏜다. 이 두 개 다 쏘는 도구다. 그것을 볼 때 쏠 것이다. 무엇을 쏘느냐? 탄알을 쏜다. 활에 뭔가 이렇게 탄알 같은 것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탄알 또는 뭘 쏜다, 공격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뜻은 이 탄자는 탄알이다 또는 탄알을 쏜다, 쏘는 활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사실은 과실이다, 열매다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튕긴다, 두드린다, 튕긴다는 것도 튀겨 나간다 이렇게 보면, 또는 두드린다 좀 공격적인 게 있죠. 그리고 어떤 원래의 의미에서 이렇게 파생된 의미 중에 하나로 힐책한다, 탄핵한다 또는 바르다, 바르게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오늘 탄핵에서는 주로 이러한 의미로 좀 쓰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바르기 위해서, 그렇죠? 똑바로 고치기 위해서 힐책하는 것이다. 그것이 탄핵이 아니겠느냐 이런 용례로 볼 때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 또 악기를 타는 것, 그렇죠? 연주하는 것, 또 악기를 치는 것 이런 것을 가리켜서 탄이란 글자로 낱말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핵은 캐 묻는다. 자, 돼지해의 힘력이다. 돼지해는 옛 글자가 이렇다. 돼지의 모양이다. 머리, 몸통, 다리뼈. 글쎄요. 여기가 머리에 해당할까요? 몸통이고 다리뼈다 이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돼지를 뜻하기도 합니다. 돼지를 뜻하는 글자로 쓰이기도 하지만은 주로 12지지에 많이 쓰인다. 그리고 단단하다. 뭔가 뼈 이런 것을 볼 때 좀 단단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돼지라는 의미로는 돼지 시자가 있죠. 네. 돼지 시자가 훨씬 많이 쓰인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돼지라는 글자가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쓰일 때는 뭔가 꾸짖는다, 캐묻는다. 돼지하고는 지금 별로 이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죄를 조사한다, 신문한다, 힘쓰다, 노력한다. 그런 데는 또 힘력자가 들어가 있으므로 이 세 가지의 의미에 다 힘이 좀 들어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발음이 왔는지, 단순히, 그렇죠? 발음이 일단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힘써서 무엇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탄핵이라는 것은 뭔가 바르기 위해서 공격한다. 고치기 위해서 공격하고 캐묻는 것을 탄핵이라 할 수 있다. 글자로 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낱말을 보면
죄상을 들어서 책망한다. 이것이 좀 기본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탄핵 제도로서의 탄핵의 의미가 아니라 글자 그대로의 뜻은 그렇다. 또 어떤 사전에 보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하여 앞에 탄자에는 바루다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바로잡기 위하여 그 잘못에 대해 낱낱이 캐묻는 것, 바로잡기 위해서 캐묻는다. 이렇게 설명해 놓은 사전도 있다는 것이에요. 네. 자, 그런데 이러한 단순한 의미는 막 이렇게 탄핵이 되는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법률적으로 현재 운용되고 있는 탄핵 제도가 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법률 용어로서는 보통의 파면 절차에 의한 파면이 곤란하거나 어떤 사람을 임명을 하고 또 해임, 파면을 해야 되는데 보통 공무원이나 이런 경우에는 파면하는 절차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뭔가 상당한 비위를 했을 때 뭐 자체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파면, 해임 뭐 이런 것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한 보통의 파면 절차에 의해서 파면하기 곤란하거나 그렇죠? 또는 검찰기관에 의한 소추가 사실상 곤란한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대통령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또 국무위원이다. 또는 법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소추해서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것 또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탄핵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보면 최종 목적은 사실은 거의 파면이다. 거기서 해임하고 파면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 대부분의 공무원은 그 자체 규정이나 인사 규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공무원법에 의해서 무엇을 잘못했을 때는 파면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 파면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국회에서 다른 데서 할 수 없다. 국회에서 소를 제기해서 그 소추죠. 그래서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것을 탄핵이라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도적으로 탄핵은 이제 이 의미가 있지만은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탄핵도 쓸 수는 있겠죠. 누구누구를 탄핵한다. 법하고 상관없이 잘못했다고 꾸짖는 것. 그것을 탄핵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두 가지 일반적인 의미와 법률적인 의미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탄핵에 대해서 제가 위키피디아를 좀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것이 있었어요. 조선시대의 경우에 또 탄핵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낱말은 말하자면 한자 문화권 중국, 일본, 우리 마찬가지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낱말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보니까 원문에 463번 또 구격에 290번 나왔으므로 상당히 300~400번 정도의 탄핵이라는 낱말이 아주 초기부터 쓰였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이 낱말이 무엇이냐, 사람을 이렇게 해임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하의 잘못을 따져서 왕에게 아뢰는 것, 왕에게 이제 말하자면 얘기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해임해 주세요 하는 그런 것이에요. 결국 그것은 권한은 왕에게 있다. 왕에게는 단지 신하들이 나쁜 점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것이 탄핵의 의미로서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왕조시대니까 이런 형태다. 현대적 의미의 탄핵은 임피치먼트의 번역어다. 번역으로서 이제 지금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구속하다 또는 묶는다, 방해한다라는 뜻의 고대 프랑스에서 그런 온 것이다. 이렇게 이 위키피디아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대적 정부에서 이루어진 탄핵의 시초는 뭐냐? 1376년에 어떤 영국 의회가 어떤 탄핵을 한 것이 최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탄핵하면 이제 탄핵 소추란 낱말을 가끔 하죠. 소추란 낱말도 사실은 별도로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사전에 나온 것을 보면 국회가 우리나라에서 탄핵 제도는 국회에 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을 탄핵한다든지 장관을 탄핵한다든지 그런 게 최근에도 있었습니다만 국회가 특정한 공무원의 위원, 특정한 공무원 여기서는 대통령이나 또는 국무위원이나 또는 이제 법관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위헌이나 헌법에 위배됐거나 또는 법률에 위배됐을 때 행위에 대한 탄핵을 발의해서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 탄핵 소추다. 그렇죠? 국회가 하는 것이다. 국회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형벌
또는 보통의 징계로 처분이 곤란한 고위공무원이나 특수직 공무원 등이 직무를 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때 그 공무원의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어쨌든 국회가 다 할 수 있다. 그것을 탄핵 소추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더 깊은 것은 저보다 여러분이 다 더 잘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탄과 핵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은 탄알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활궁자와 헛단자가 합쳐진 것이다. 헛단자로 쓰이는 중요한 낱말은 명단이다. 명단이다. 리스트다. 이름을 적은 종이를 얘기한다. 식단이다. 그렇죠? 메뉴를 적은 종이를 얘기한다. 일종의 종이를 얘기한다. 이것은 여기에서는 그렇죠? 단자다. 사주 단자다. 사주, 신랑의 사주를 적은 종이를 사주 단자라고 한다. 단순히 뭘 적은 종이를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탄자가 들어가는 것은 방탄이다. 또 지탄이다. 지탄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저 사람 나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탄을 받는다. 탄력이다. 예, 탄력 또는 탄성이다. 그런 말도 있죠. 탄압이다. 규탄이다. 억누르는 것을 얘기한다. 탄금대. 예, 이건 이제 금이라는 이제 가야금이다. 우럭이 가야금을 연주한 것이 탄금대다. 청주 쪽에 있는 그런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연탄이다. 함께 연주하는 것이다. 함께. 피아노 한 대를 두고 두 사람이 연주를 하는 것이 연탄이다. 그런 경우 가끔 있죠. 피아노 한 대 두 명이 앉아서 한다. 이것은 그러한 곡을 이제 연탄곡이라고도 한다. 이런 음악 용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헛단자가 들어가서 만드는 또 다른 글자 보면 대죽을 얹으면 대광줄이다. 대광줄이 단이다. 단사표음이다. 이때는 사로 있습니다. 밥이라는 경우에. 단사라는 것은 대광줄에 담은 밥이다. 도시락을 얘기한다. 도시락과 표음, 어떤 표주박에 담은 물이다. 아주 어떤 간략한 검소한 생활을 얘기할 때 얘기한다. 그리고 여기에 우부방을 넣으면 조나라 단이다. 조나라, 방이 들어가면 지역을 얘기합니다. 나라나 지역. 조나라 서울이다. 그래서 한단이다 할 때 나오죠. 그리고 창과를 넣으면 물론 싸움전이다. 전쟁이다. 보일시를 넣으면 참선한다 할 때 선이에요. 선양을 한다. 선위를 한다. 어떤 왕위를 물려주는 것을 선양이라 한다. 그리고 문문자를 넣으면 밝힌다. 밝힐천, 천명을 한다. 그렇죠? 천명한다. 신방변을 넣으면 끓인다. 끓인다. 기탄, 기도 끓일기다. 그래서 기탄 없이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끓이지 말고 거리낌 없이 해달라. 이것이 이제 가끔 가면 오랑캐 이름 선으로 읽히는 경우가 있다. 네. 흉노의 군주를 말할 때 선우라고 했다. 선우. 그렇죠? 그리고 중국의 성시로 보면 이것이 선으로 읽히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에요. 선복이다. 선경이다. 선정규다. 삼국지연이 또는 삼국지 수호전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이다. 이것은 단복으로 읽으면 안 된다. 중국 사람의 성시 중에는 저것이 선으로 읽는다. 우리나라에는 선우시가 있죠. 선우, 고울선자 해서. 물론 중국에도 있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에 있는 선우시는 이것과는 좀 다르다. 글자가 다른 글자를 쓰고 있다. 네. 자, 캐물을 핵이죠. 캐물을 핵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돼지 해자예요. 그렇죠? 여기서 하나, 최근에도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만, 이 글자, 돼지 해자의 위에 부분, 그렇죠? 시작하는 부분. 이것은, 부수 이름이, 이것이 부수죠? 부수 이름은 돼지 해머리예요. 그리고, 음은 두라고 있습니다. 두. 이것이 두자다. 두를 쳐야 이것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름은 돼지 해머리다. 부수 이름은. 왜 그러냐 하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돼지해라는 글자에 머리에 쓰였기 때문에 돼지머리라고 한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가끔 가다 보면 왜 이것을 돼지머리가 한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돼지 해자 머리로 쓰였기 때문에 돼지머리라고 하고 발음은 두다. 좀 궁금해서 제가 중국이나 일본의 자료를 봤어요. 중국에서 보니까
막 여러 가지 특별한 별명 비슷한 것이 있다. 점횡이다. 점과 또 가로 글자다. 이렇게 되겠죠. 점횡이라고도 하는 것 같고. 또는 대자 두다. 큰 대자에 두다. 큰 대자에 머리다. 그렇죠. 큰 대자에도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이 그런 모양이다. 그래서 큰 대자두 또는 문자두. 문이란 글자에 머리다. 이렇게 되겠죠. 경자두다. 서울 경자에 머리도 이렇게 되죠. 곧자두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정확히 모르는데 혹시 좀 틀렸으면 댓글을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냄비뚜껑이라고 한다. 자, 냄비뚜껑과 닮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냄비뚜껑이라고도 한다. 또는 막 괴산머리라고도 하는데 괴산이라는 게 저도 잘 몰라서 보니 문진이다. 어떤 글을 쓸 때 특히 서예 같은 거 쓸 때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어떤 무거운 걸로 만든 문진이 있죠. 문진에 손잡이가 있는 문진이다. 그게 그래서 괴산머리라고도 한다. 아마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돼지해머리라고도 한다. 같은 글자를 두고 삼국이 다 달리 읽고 설명을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돼지해자가 들어가서 해자 발음이 나는 글자들이 꽤 있습니다. 말씀원이 넣으면 갖춘다 또는 그것이란 해당. 해당 사항이 있다. 해당. 거기에 어떻게 당한다. 거기에 알맞은, 거기에 해당하는 할 때 해당이다. 여기서는 그 해다. 이렇게 되겠죠. 또 입구를 넣으면 기침이다. 기침. 백일해. 또 해소. 막 이런 것이 있겠어요. 그리고 뼈골자를 넣으면 뼈해다. 뼈. 해골이다. 또 유해다. 할 때 뼈를 얘기한다. 말맞자를 넣으면 놀란다. 놀랄해다. 해괴하다. 해괴하다. 아,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 놀랄 만큼 괴이하다. 놀랄 만큼 괴상한 것이 해괴하다. 네. 지경이다. 지경이라는 것은 땅 끝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흑토자를 붙이면 해자, 해자. 어떤 성 주위를 둘러팔고 이렇게 물 같은 걸 채워 넣는 것을 해자라고 한다. 아들 자자를 넣으면 어린아이 해다. 아해, 아해. 그렇죠? 우리말 아이라는 것이 아해에서 왔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그렇지 않고 아이는 순우리말이고 여기에서 아이라는 한자말을 만들어 썼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학술적인 주장이 조금 겹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돼지 해자를 써서 해자 발음이 나지 않는 그런 글자를 보면 칼도를 넣으면 색일각이다. 색인다. 조각을 한다 할 때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심각하다 할 때도 그렇고. 나무목을 넣으면 씨를 얘기한다. 씨. 예. 코하다. 예. 원자핵이다 할 때도 쓰죠. 자, 여기서 씨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과일이나 채소 등의 중앙에 박힌 씨를 얘기한다. 그러한 어떤 과일이나 이런 것을 핵과라고 한다. 핵과. 핵이 있는 씨가 있는 과일이다. 핵과. 예를 들면 복숭아. 복숭아는 아주 씨가 굵죠. 네. 그리고 살구 같은 것, 이런 걸 핵과라고 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사물의 중심을 또 뜻하기도 한다. 핵심 요소 할 때 핵심, 사물의 중심을 얘기한다. 최근에는 이제 입자 물리학과 관련된 용어로 많이 쓰인다. 뭐 원자 핵이라든지 핵폭탄이든지 그렇죠. 막 그러한 핵 발전이라든지 그러한 것으로 많이 쓰인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캐물을 핵은 탄핵이란 말도 쓰지만은 또 자핵이란 말도 있다. 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고 고발하는 것, 그것이 자핵이다. 막 그러한 낱말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자, 한중일 글자를 보니까 탄핵이란 말은 같이 쓰고 있다. 같이 쓰고 있다. 핵자는 한중일 같이 쓰고 있다. 별도로 간체자나 진자체가 없다. 그렇지만은 탄자는 좀 다르다. 탄자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헛단자가 신자체에서는 이렇게 하고 글자를 만든다. 그렇죠? 중국의 간체자는 여기서 하나 더 빠졌다. 그렇죠? 좀 더 간략하게 됐다. 재밌게 만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 탄핵이라는 우리가 정말 최근에 많이 듣고 쓰는 막 그런 말인데 이 탄자가 무슨 의미냐? 이것도 힐책한다. 또는 바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을 공격한다든지 막 그런 의미로 쓰인다. 핵이란 것은
이렇게 캐묻는다, 예, 책임을 추궁한다 라는 그런 의미로 오랫동안 쓰였다. 이것이 일반적인 용법이 있고 법률적인 용법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